최근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다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자진 처리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같은 광고비 또 수수료 문제는 숙박앱에서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 규제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황유화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한 집단 숙박업소 지역에 우뚝 서 있는 중소형 호텔. 숙박앱 야놀자의 프랜차이즈 시설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 장소로 부각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숙박업자들에게는 손님을 빨아들이고 광고비까지 쏟아붓게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 야놀자나 여기어때에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업소를 제일 상위 광고에다 올려놓고 손님이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주들이 할 수 없이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야놀자와 여기어때, 국내 양대 숙박앱이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대까지 광고비가 붙는데 수수료에 광고비를 합쳐 매출의 30% 이상을 숙박앱이 가져가는 일도 흔합니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배달 건당 5.8%씩 수수료를 부과하려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숙박앱이 떼가는 비용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숙박업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숙박앱 회사는 쑥쑥 커나가는 중입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된 야놀자의 작년 매출은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8.8%나 늘었습니다. 여기어때는 2018년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2.5%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수료를 내세운 숙박앱이 독점적 영향력을 확대한 뒤에는 막대한 비용을 떼가자 업계 종사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처럼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계속되면서 규제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 취재한 황희화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민에 이어서 숙박앱 수수료 횡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줬는데 실제 그러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매출이 난다면 여기 이제 수수료로 10%를 떼가니까 즉 이제 100만 원을 떼가고 여기에 광고 앱 상단에 올라가는 광고가 200만 원. 요거까지 합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숙박앱이 가져가는 비용은 총 320만 원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건비, 운영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업자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은 특히나 상권이 형성된 곳,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들로 모여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숙박앱 회사들이 그런 이제 숙박 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에 프랜차이즈 숙박 시설을 심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다 죽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를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영세한 모텔, 뭐 그런 숙박 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숙박앱 측에서 영업권, 객실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숙박앱들이 굉장히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대외적으로는 제휴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매출 도둑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서 숙박업소 사장들이 모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횡포를 지적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이런 비판글을 명예훼손이라고 검찰 쪽에 고소 고발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댓글 내용을 보면 야놀자 대표가 모텔 업주들에게 빨대를 꽂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은 비판 속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몸집을 불리는 등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처럼 매출 규모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M&A로 기업 가치 제고에도 나서고 있고요. 야놀자는 2016년 호텔라우 인수를 비롯해서 지난해에는 숙박앱 3위인 데일리 호텔, 그리고 글로벌 객실 관리 시스템 기업인 이지 테크노시스까지 그간 총 9건의 M&A를 진행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 캐피탈에 인수돼서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해 도약을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작 제휴업체들은 불만이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이 변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주목한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우리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런데 앞서서 배민도 그렇고 이번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앱도 그렇고 다 앱 서비스를 통한 어떤 광고 수수료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앱을 사용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워낙 이 플랫폼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데요. 상권에서도 벗어난 한 소형 숙박시설 사장님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져서 직원은 잘랐지만 야놀자 제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수료가 부담이지만 대다수 젊은 고객층이 이런 숙박앱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배민도 마찬가지였죠. 이 수수료 정책이 변화되면서 업주들의 이제 불만은 고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 이용을 중단할 수 없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 어떤 서비스업권이든 플랫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문제들도 좀 제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각계에서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배민 사태를 보고 정부하고 국회가 나서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인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참여연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좀 이걸 규제해야 되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EU 정도를 빼놓고는 이런 규정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지금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은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이렇게 거의 법으로 많이 규율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 이 소비자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그 업체들, 그래서 이 배민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 업체들이 이제 중소상인들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배달하는 배달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또 있는 거고, 소비자하고 그 배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있어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중소상인들하고 배민을 규율하는 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관련법도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업체와 또 플랫폼 간의 법 또 좀 만들어 놔서 좀 보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규제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 이게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비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규제를 만들다 보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시장같이 발전해 나가는 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시장들과 달리 먼저 진출한 회사가
외관상으로는 독점화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소위 말하는 독점 기업에 견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후발주자가 나서서 이 독점화된 기업처럼 보이는 플랫폼 사업자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죠. 배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수료 정책을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일자 야놀자와 이제 여기어때 같은 숙박 앱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놀자는 며칠 전에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업계를 지원하겠다면서 중소형 호텔 제휴점을 대상으로 최소 광고비를 50% 인하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추가로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휴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인데 이것도 최대 3%포인트 인하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행이 이제 다음 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 전부터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벌써 이제 실효성은 별로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할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황희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